안녕하십니까. 할 수 있다 물리학원. 이번 시간에는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량과 충격량은 고등학교 물리학원에서 처음 배우는 물리량이기 때문에 중학교 때 배웠던 에너지라는 개념에 비해서 좀 생소하실 겁니다. 하지만은 운동량과 충격량은 물리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양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 개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운동량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자, 두 상황이 있는데요. 누가 더 아플까라는 거를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동일하게 둘 다 20km/h로 달리는 차가 있었는데 하나는 경차이고요. 하나는 뭐 10톤, 25톤짜리 덤프 트럭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 두 차 A와 B라고 했을 때요. A와 B 상황 중에서 어느 상황이 더 많이 다칠까요? 당연히 덤프 트럭에 부딪히는 게 훨씬 더 많이 다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상황은요. 이번에는 그러면 덜 다치는 경차로 비교를 해보면요. 경차가 20km/h로 달릴 때 부딪히는 거랑 100km/h로 달릴 때 부딪히는 거랑 어느 상황이 더 아픈 상황인가요? 네, 당연히 100km/h로 달리는 자동차에 부딪혔을 때 더 많이 다칠 겁니다. 자, 그래서요. 운동량은요. 영어로 모멘텀이라고 할 겁니다. 모멘텀. 자, 운동량은요. 물체가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물리량이라고 조금 모호하게 정의가 되는데요. 요 두 가지 상황을 보시면은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상황에서는요. 속력 V가 일정할 때 질량이 작은 녀석과 질량이 큰 녀석하고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운동의 양이 많은지 비교를 해보시면 당연히 질량이 큰 녀석이 운동하는 정도가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량은요. 이렇게 소문자 P로 표시할 건데요. P는 이렇게 됩니다. 당연히 질량이랑 비례한다 라는 결론을 하나 얻을 수 있고요. 두 번째 경우는요. 질량이 일정할 때 속력이 느린 경우랑 속력이 빠른 경우랑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운동하는 양, 즉 운동량이 클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당연히 속력과 비례 관계일 겁니다. 그래서 운동량 P는요. 질량 곱하기 속도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물리량을 배웠으니까 반드시 단위를 알아봐야 됩니다. 자, P는 MV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으니까 M은 질량이니까 킬로그램이고요. V는 속도니까 미터 퍼 세컨드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의 단위가 곱해져 있으니까 그냥 단위도 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운동량의 단위는 당연히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입니다. 자, 그러면요. 앞에서 뉴튼 힘의 단위를 공부했을 때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었잖아요. 그것은 뉴튼으로 단위를 짧게 바꿔서 썼는데 운동량의 단위는 요거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운동량은 운동하는 물체가 가지는 물리량이라고 정의가 될 거고요. 자, 당연히 질량이 크면 클수록 운동량이 더 클 거고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운동량이 더 클 겁니다. 자, 이게 요까지가 운동량, 모멘텀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자, 이제는 충격량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누가 더 아플지 비교를 해보시면요. 첫 번째 상황입니다. 자, 1초 동안 힘을 가할 때 첫 번째 상황은 5뉴턴의 힘으로 뭐 때렸고 두 번째 상황은 1000뉴턴의 힘을 가지고 때렸습니다. 당연히 동일한 시간으로 가정했을 때 힘의 크기가 큰 상황에서 더 많이 아프겠죠. 자, 근데 이번엔 두 번째 상황입니다. 자, 10뉴턴이라는 동일한 힘을요. 한 번 맞았을 때랑 1000번 맞았을 때
당연히 1000번 맞았을 때가 더 많이 아프겠죠.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충격량이라는 양을 정의를 할 겁니다. 충격량은요, 임펄스라고 합니다. 펄스 같은 경우는요, 뭐 맥박처럼 한 번에 꽝 하고 하는 충격을 얘기하는 거고, IM은 만들다, make의 뜻입니다. 그래서 임펄스라는 거는 충격을 만들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충격량의 정의는 물체가 받은 충격의 정도라고 할 건데요. 충격량은 이제 임펄스라는 단어를 따서 I라고 표시할 겁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동일한 시간 동안에 이제 힘을 받았을 때 당연히 힘이 클 때 더 많은 충격을 받겠죠. 그래서 임펄스는 이제 힘 F에 비례할 겁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상황은요. 힘 F가 일정할 때는요. 이제 이제 힘을 받았을 때랑 1000번 받았을 때, 즉 동일한 이제 한 번 충격하는데 동일한 시간 t가 걸렸으면요. 1회일 때는 t가 걸렸을 거고 t 시간이 걸렸을 거고요. 1000번 이제 맞았을 때는 1000t라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즉 임펄스랑 이제 힘을 받는 시간 t는 비례합니다. 자, 그래서 충격량 I는 어떻게 구하냐? 힘 곱하기 시간으로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새로운 물리량을 배웠으니까 당연히 단위를 알아봐야 되겠죠. 자, 임펄스는 힘 곱하기 시간이기 때문에 힘의 단위는 뉴턴이 되겠고요. 시간의 단위는 당연히 세컨드가 될 거고, 이 두 개가 그냥 곱해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임펄스의 단위는 뉴턴 곱하기 세컨드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요. 자, 근데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중요하게 알아봐야 되는데, 먼저 수식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충격량 I는요. 힘 곱하기 이제 충격 시간 T로 이제 구해지는데요. 이제 여기서 F는 운동 제2법칙에 의해서 F는 ma라고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넘어가면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곱하기 시간 t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요. 가속도에 대해서 조금 더 풀었을 수가 있죠. 가속도 a는 속도의 시간 변화율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렇게 넣어 주시면요. 질량 곱하기 가속도 항 곱하기 시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시간 t는 이렇게 약분이 될 거고요. 그럼 실제로 남은 거는 어떻게 되나요? m 델타 v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뭐 운동량과 충격량 다룰 때요. 질량은 이제 거의 변화가 없다라고 지급을 해주면요. 여기서 질량에서 속도 변화만 남잖아요. 자, 그러면 속도 변화만 남으면은 요건 어떻게 되냐? 질량 곱하기 v 파이널 마이너스 v 이니셜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mv 파이널 마이너스 mv 이니셜이 될 거고요. 그러면 mv 파이널은 p 파이널이 될 거고 mv 이니셜은 p 이니셜이 될 겁니다. 즉 얘가 운동량의 변화량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충격량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힘의 정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식을 전개해 봤더니 운동량의 변화량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운동량과 충격량은 동일한 이제 물리량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서요. 그러면은 충격량이 운동량이랑 이제 운동량의 변화랑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풀었을 수가 있겠죠.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그러면은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거는 나중 운동량이니까 P 파이널은 초기 운동량에다가 충격량을 더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런 상황이겠죠. 질량이 m짜리가 v 이니셜이라는 속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뒤에서 F의 힘을 이제 가해주고 있고요. 이거를 t 시간만큼 하면요. 속도가 당연히 빨라졌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은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해서 이제 다뤄봤고요.
운동량을 구하는 방법과 충격량을 구하는 방법이 달랐는데 일단은 수학적으로 해석을 해보니까 운동량과 충격량은 동일한 물리량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의 초점 질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나왔던 초점 질문에서처럼 뉴턴은 힘의 정의를 어떻게 했냐면요. 운동량의 시간 변화율로 이제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쉽게 얘기하면은 dp dt 이런 미분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하면 델타 t분의 델타 p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해가지고 계산을 해봤더니 p라는 녀석은 mv로 계산이 될 거고 m은 여기서 상수라고 취급을 하면은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델타 t분의 델타 v가 있는데 얘가 가속도 a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ma라는 물리량이 남습니다. 자, 그래서 뉴턴은요 처음부터 F는 ma라고 정의를 한 게 아니고요 운동량의 시간 변화율인 dp dt로 힘을 정의했습니다. 왜 이렇게 정의했는지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나중 운동량은 처음 운동량 더하기 충격량을 더한 값으로 구할 수 있는데 이것과 비슷한 방식의 해석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